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나오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에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일주일에 몇 번이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도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지금 토트넘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선수와의 어떤 재계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뭔가 좀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이제 끝나게 되죠.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여름부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이가 좋다는 것, 이게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게는 가장 호재인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HITC 풋볼 측에서도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 자체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키 타겟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뭐 저번에 해리케인을 놓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토트넘의 입장이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만 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00개의 경기에 거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다가서고 있고, 해리케인과 굉장히 레코드 브레이킹 파트너십, 진짜 뭐 기록이랑 기록은 다 깨버리는 엄청난 듀오였는데, 이 두 선수가 무려 이제 47골을 리그에서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근데 케인은 일단 떠났고, 손흥민 선수는 슬로우 다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가 11경기가 남아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벌써 13골,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과연 재계약을 할 것인가? 일단 메디슨 로메로와 함께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일단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손흥민을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붙잡으려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 이제 어떤 명분이라도 있죠. 토트넘이 현재 아스톤 빌라와 5점 차이로 이제 뒤처진 상황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한 경기 더 있습니다.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한 경기 더 이겼다라고 하면 아스톤 빌라 승점 2점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이제 일요일 날 빌라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게 되면은 자력으로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토트넘에서 결국에 이 골을 넣는 선수들, 그리고 차이를 만드는 선수는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토트넘에 가장 큰, 공격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 맞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가 이제 결정력 면에서 탑 10 안으로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1등입니다. 기대값은 7.7골에 불과한데 실제로 골은 13골이나 넣었죠. 엄청나고, 제롬 보엔도 엄청나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웨스트햄에서 9골의 기대값에 14골을 넣었는데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더 어마어마한 5.3골을 더 넣는, 통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 뒤에 있는 게 디오고 조타, 리버풀 선수고, 그 뒤가 황희찬 선수입니다. 3.7. 지금 이제 최근에는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레온 베일리가 그 뒤를 잇고 있고, 그리고 엘리아 아데바요, 루턴타운에 있는 선수도 3.4점이나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 팀을 위해서 좋은 골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하튼 프리미어리그 최고급 피니셔이자 어쨌건 공격 지표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 과연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재계약을 하게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소식 중 하나가 다니엘 레비가 일단 토트넘
토트넘 경기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많아서 이 FFP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축구 외적인 이벤트로 벌어들이는 돈을 거의 2배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니엘 레비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 수완 덕분인데 최근에 뭐 비욘세, 레이디 가가, 레드핫 칠리페퍼, 건젠 로지즈 등의 굉장히 전설적인 가수들이죠. 이 가수들이 이제 토트넘에서 공연을 했거나 뭐 핑크, 펄잼 등등의 이 사람들도 이제 토트넘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 하죠. 이 경기장에서. 제가 레드핫 칠리페퍼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트넘 경기장에서 본다. 되게 끝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 NFL. 토트넘의 경기장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씩 분리되어 가지고 밑으로 쏙 들어가고 NFL 경기장이 다시 쏙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여기서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NFL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2경기를 치르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포뮬러 1이랑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F1 드라이브 카팅 트랙이 이제 이 스테디움 밑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런던 가면 꼭 가봐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토트넘은 지금 축구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쓴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 때 일단은 뭐 경기장도 웸블리로 갔기 때문에 이 구단 이 티켓 수입이 없어졌는데 뒤에 보면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건 매치데이, 그러니까 경기날에 이 티켓 값도 높아졌고 들어올 수 있는 관중 수도 많아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 수입이 늘기도 했는데,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뭐 이 방송으로 인해서 받는 금액도 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커머셜, 그러니까 다른 이 축구 경기나 아니면 광고 외적으로 받는 이 부분이 점점 더 이 상업 수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FFP 위글룸, 그러니까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금액, 토트넘은 압도적으로 다른 팀들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이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팀들은 뭐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진전돼가지고 뭐 다른 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은 현재 굉장히 부유하다. 토트넘이 좋은 재정적인 상황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열심히 경영한 레비의 목도 인정해줘야 되지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단이 이렇게 부자라고? 그런데 내가 천장이라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급 천장이죠.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나중에 내가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됐을 때 손흥민 같은 대우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치고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우가 좀 박한 편이긴 하죠. 물론 20만 파운드의 주급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EPL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지만 명문 팀들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아쉬울만 하죠.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 명문으로 발돋움을 하려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마무리할 때 이 금액을 확실하게 높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단 이미지도 바꾸고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잠재력 역시 결국에는 이 주급에 한정되지 않도록 토트넘이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계약, 이제 그 전성기 시절에 있을 때 마지막 계약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레비 회장이 좀 넉넉하게 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 쪽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값을 좀 제대로 쳐주는 그런 토트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토트넘 선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에이전시에 압박을 할 만할 겁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다른 선수들도 이 최고 금액이 손흥민 선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주급 천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 그리고 토트넘이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